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아직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 투표를 할지 마음을 못 정했다는 청취자분들 오늘 이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부산 여야 각 후보 캠프를 차례로 연결해서요. 선거를 앞둔 마지막 유세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네. 민주당 입장으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인 깜깜 기간, 그 기간에 약간 좁혔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현장 분위기가 하루가 지날수록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이건 뭐 누구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예. 운동원들이 현장에서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2010년 서울시장 선거나 2016년 총선 그 종로 선거가 보여주듯이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에 이렇게 상당히 간극이 컸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서울 선거가 처음 여론조사 결과로 애가 많이 탔는데 여러 현장 유세에서 모인 그 지지자 이런 수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바닥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영등포 집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유세도 뭐 그런 얘기. 저희 노원구 유세는 거의 대선을 방불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게 예. 주민들의 열기가 모아졌어요. 예. 근데 야당은 그 정권 심판의 바람이 지금 세게 불어서 뭐 15% 이상 큰 득표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분들의 기대치일 거고요. 이게 이제 선거 초반에는 LH나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강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자성하고 쇄신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이해충돌방지법 여기에 미적거리는 그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이 보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이 선거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성격을 야당에서는 계속 부여하고 또 그 다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서울과 부산 이렇게 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하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후보들이 거짓 의혹 그리고 눈 뜨면 새로운 의혹이 생기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정말 진실된 후보가 누구인지 이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내곡동 거짓말 이슈가 선거 때 계속 불었었는데 이 내곡동 거짓말은 그 막판 민심에 어느 정도 다가갈 것 같습니까? 저는 역시 그런 거죠.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시민들의 삶을 잘 운영해 가야 되는 그런 시장에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직 후보로 나선 분이 거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서울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짓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전이 생기고 1년 동안 수사받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챙겨야 될 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건 다 서울 시민들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이제 고민도 하고 정말 진실된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BBK에서도 보여줬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저는 진실을 말하는 후보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역대 4개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4연승을 했고 그 가운데 이 4연승 할 때 가장 많이 밀어줬던 지지층이 또 젊은 유권자들입니다. 20대에서 40대. 근데 이번에는 특히 20, 30대가 민주당에서 좀 멀어졌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30대의 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선거 과정에서 민심이 가장 크게 분노한 것 그리고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이런 LH 사태로 대표되어지는 공직 투기 행위, 예.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특별한 대책보다는 우리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꾸준히 요번에 이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LH 사태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2030 세대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비판받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받으면서 또 저희들을 그동안 가장 많이 지지해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잘 앞으로 수용하고 또 그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이게 비단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20, 30대 유권자들의 그 민심과 마음은 뭐 대선에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다. 뭐 그런 이야기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정의당하고의 관계인데요. 그동안 정의당과 민주당은 뭐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서 여러 번 선거에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또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지역구는 2번, 비례는 4번 과거에 집권하기 전에 뭐 이런 식의 전략적 투표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정의당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정의당에서 염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정의당도 이제 정의당 목소리를 따로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의당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피기 위해서 특히나 이번 과정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그 우리 사회의 민주화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제기되어지는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느끼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천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생 제일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늘 주장해왔던 공정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강조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비판 또 정의당의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 한 표 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하신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후보들에게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선거는 능력과 무능력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진실과 거짓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진실을 택할 것인가 거짓을 택할 것인가 과거를 택할 것인가 미래를 택할 것인가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 또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휴일이 아니라 조금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면 진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진실의 길을 꿋꿋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오신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방금 우원식 의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당 쪽에서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보기로는 그 여론조사 추이가 더욱더 문재인 정부 심판에 대한 그 여론이 더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예. 20, 30대 젊은 층들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너진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이게 투표율이 높지 않은 재보궐이기 때문에 조직의 힘도 무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조직의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양당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는 조직선거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할 때는 오히려 방대한 조직이 방해물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과거 사례에도 200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패를 했거든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이 저는 15년 만에 그 서울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쪽에도 제가 2030 표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거와 달리 분명히 2030 세대들의 이번 표심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흔쾌히 국민의힘을 찍어줄 것이냐 이건 여론조사랑 또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과거 선거 사례들을 근거로 희망 섞인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일으킨 이 지금의 이 부동산 대란 또 LH 땅 투기 사건 특히 이제 박원순 정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이 정권 하에서 새롭게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등을 돌린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물론 2030 세대 전부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투표장에 나가는 청년들은 이번만큼은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 투표를 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과거 유세 현장, 총선 때 유세 현장하고 지금 유세 현장하고 2030들이 호응이 좀 더 있습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 당시는 어쨌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뭐 정권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만큼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뻔뻔하고 무능한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2030의 이 청년 세대들은 이 소위 본인들만 뭐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했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부터 오는 최근에 김상조 전 실장의 모습, 또 박주민 의원의 이런 위선적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위선적 행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 이걸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으로 끝이 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하나의 무슨 협박하듯이 유권자들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전혀 뭐 사실무근이고 이번 선거에 대한 시민적 판단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저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LH 땅 투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오히려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더 낮은 자세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LH 그 고위 공무원들이 사실상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땅 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다 떠넘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다.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LH 사태는 뭐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테고요. 그건 누구나 인정할 텐데 네. 이 오세훈 후보의 뭐 거짓말 논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본질이 예.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또 특혜를 받았느냐, 땅 투기를 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배우자가 70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속받은 땅이 땅 투기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본질에서 비껴가서 또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이번 선거를 네거티브와 흑색 선전으로 초지일간 치르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거기에 일체 대응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 판단은 벌써 20일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상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고 그 판단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고 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낄 예. 수 있습니다. 예. 그 정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네. 후보가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근데 이건 뭐 오세훈 후보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 스탠스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하면 부동산 집값은 더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정부가 3년 동안 공급 부족이 없다라고 이야기 초질간 하다가 최근에 변창흠 장관 들어서면서 공급 확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 완화하겠다. 박영선 후보조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런 점에서 거의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예.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나 지금 아시다시피 원내대표가 머리 숙여 지금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선거 앞두고 이제 와서 머리 숙이고 읍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정부가 그러한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입증하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당장 징계하고 그 위선에 대해서 당적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뛰어서 국민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야당이 좀 유리하다. 이 분석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네. 그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철폐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오히려 오르겠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질문 드린 근데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입증했잖아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예. 서울 시내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그 재임 중이었잖아요. 예. 이것은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입증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공급했던 시기조차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을 했어요. 지금 이 정부가 공공 외치지만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3년 동안 5% 정도 전체 주택시장에 공공주택을 공급했거든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5년 임기 중에 무려 22.9%를 공공주택을 공급했단 말이죠. 예. 이게 역설적으로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때 공공기여분으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오히려 공공주택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예. 재건축 플러스 민간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에게 오세훈 후보 뽑아달라고 호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르게 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부동산 대란에 대한 일자리 대란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제대로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해 주시고 또 권력을 이기는 것이 투표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신환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연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선거 분위기 어떤지 각 캠프 연결해보죠. 먼저 김영춘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부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상에는 뒤졌습니다만 밑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전언인데요. 계속 부산에 계셨으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선거를 하다 보면 여론조사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저희들이 늘 경험하는 건데요. 특히 이번 선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그동안 공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이 앞선 걸로 돼 있는데 바닥에서 저희들이 민심을 들어보면 이번 선거가 큰 틀에서 도덕성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인데 예.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과연 부산시장이 됐을 때 지금 15개월짜리 짧은 임기입니다만은 부산 경제라든지 부산 미래를 위해서는 골든타임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도덕성 문제 때문에 시정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 숫자와 실제 바닥의 민심은 상당히 많은 부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주말 부산대합 유세 같은 집중 유세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있던데 아마 그런 걸 느끼면서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날 유세도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18개 지역위원회가 전부 다 모이는 이런 유세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앞에 비가 오는 날 그날 비도 많이 맞고들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유세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바닥 민심은 좀 초반에는 저희들이 이제 LH 문제 때문에 또 2030 세대들의 공정과 정의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둘 중에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투표를 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는 상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화가 나 있긴 해도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유권자들께서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들도 선거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목 놓아 외쳤던 공정과 정의 이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정의를 당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당내 혁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그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면 뭐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 사실 선거를 하면서 네거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때로는 뭐 선거 전략상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렇게 검정 공세를 펼친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너무 많습니다.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요.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박형준 후보가 이 부산시장이 되려고 애초에 마음이 없다가 이제 판이 열리고 어떻게 후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신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과연 이 후보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부산 시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할 때 이현주 의원이 했던 이야기들이 쭉 있거든요. 예. 부산 시민들이 야 이거 지나고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 했던 말이 진짜 옳았다. 이런 말들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일부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 일부는 또 본인이 이제 소상하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저울에 달면은 거의 뭐 비슷한 무게로 해가지고 정말로 의혹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진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가도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고소고발도 한 상태잖아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서울중앙지검 또 부산지검, 부산경찰청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지금 했는데요. 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경찰 수사받고 검찰 수사받고 또 의혹에 대한 해명하면서 시정이 중단이 되고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부산시장 임기 15개월 짧지만 부산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시정이 중단될까봐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박형준 후보의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네거티브만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인 김영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네거티브의 역설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선거라는 과정이 정책 검증 또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도덕성 검증입니다. 예. 자질 검증이거든요. 근데 또 대개의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이나 자질 검증 이것은 그 당이 후보로 공천을 할 때 그런 검증들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박영선 후보나 우리 김영춘 후보
지금 의혹 해봐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의혹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김영춘 후보는 지난 20년간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부 다 공개를 할 정도로 당에서 후보 검증이 잘 됐습니다. 예. 지금 선거가 이제 정책 검증 또 미래 비전을 놓고서 경쟁하는 선거가 되지 못한 데에는 국민의힘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후보 검증이 정말 부실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산 시민들께 1호 공약부터 해서 13호 공약까지 아주 자세히 또 제시를 했고 선거 공고라든지 방송 연설이라든지 TV 광고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영춘 후보 지지해달라는 부탁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당선되면은 15개월의 짧은 임기를 맡게 됩니다. 부산시장 임기로 볼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 경제, 부산 미래를 위해서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우리 부산이 놓치지 않도록 김영춘 후보를 꼭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혹이 없는 후보, 그리고 가덕신공항 경부선 사십리 숲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부산 시민 한 분당 10만 원씩 동백전이라는 부산화폐로 지급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서민경제도 함께 살려내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산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 입장 들어보죠.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수석 대변인인 황보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계십니까? 네. 예. 그 부산 현지 민심을 좀 들어보죠. 네. 이번 선거가 사실은 민주당 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지금 안 해도 될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후보를 안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당원당규 개정해 가면서 후보를 내셨고 또 서울 부산이 공교롭게도 수도와 제2의 도시에서 같은 사건으로 같은 이유로 이런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국민의 혈세 824억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계시고 예. 또 안타까운 것은 오거돈 시장이 들어설 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에 대한 어떤 심판 논리가 작용해서 민주당 출신 시장을 뽑아줬는데 예. 2년 동안 사실 별로 한 일이 없으시고 과거 우리 정권에서 하던 일을 뒤엎으려고 하시다가 검증하시다가 결국은 되돌이표로 그때가 옳았다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셨고요. 또 지난 1년간은 시장이 공석이 되면서 사실상 부산 발전이 정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정말 준비되고 또 말 통하는 후보 그리고 정권 심판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의 어떤 그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네, 샤이 진보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선거 때 샤이 보수 있다 하면서 자만하고 스스로 자위하다가 완전히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요새 여론조사 기법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거의 여론조사가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후보자가 부산 전역을 돌면서 이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동승해서 유세를 했거든요. 예. 부산 시민들의 반응이 제가 돌 때보다 확실히 후보자가 같이 도니까 훨씬 더 뜨겁고 이 표심을 바로바로 이렇게 손가락 V자 하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산이 지난 총선 때보다 그 사전투표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한 2% 정도 떨어졌는데 표를 분석해 보면 서구 동구가 1, 2등, 그다음에 금정구, 영도가 3, 4등을 했고요. 예. 이제 전통적으로 서동, 중, 영도 같은 경우는 보수의 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대신에 이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사상, 사하, 강서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샤이 진보들이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워낙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다가 실망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투표에서 투표를 젊은 층들이 안 하러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뭐 과거에 20, 30대, 40대에게 굉장히 인기 없는 정당이었는데 예. 최근에 20, 30대 여론이 많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모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보니까 40대도 저희 그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약간 높게 나오는 걸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확인한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심이 많이 바뀌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또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심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안타깝게 김영춘 후보의 이름이 없는 시장 선거를 했다. 저희는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6대 의혹, 7대 의혹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저희가 뭐 사실 뭐 각종 의혹을 하루에 한 건씩 터뜨린다 할 정도 의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저희는 이게 6대, 7대 거짓말이라고 규정하고 싶고요. 예. 저희가 각종 토론회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박형준 후보가 하나하나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저도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마치 문제가 크냐,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수사받으러 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라임 건으로 그 김봉현이라는 분이 우리 김영춘 후보에게 2억 5천만 원을 줬다라는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작년부터 뭐 사무총장 하시면서 일정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지금 그 수사를 조사받으러 가신 걸 미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김영춘 후보야말로 사실 당선이 되시고 나면 공수처 조사받아야 되는 1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의혹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심에 영향이 예, 있을까 예. 저희도 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 허위 흑색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식상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격차가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시민들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합당한 의혹 제기인지 뭐 지금 예. 충분히 판단하고 예.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의혹 제기를 아무리 해도 좁혀지지 않더라 이 말씀이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1인당 10만 원 동백전 지급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는 이게 신종 금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총선 때도 그 100%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표심을 많이 흔들지 않았습니까? 실제 민주당이 지금 뭐 장관을 하고 계시고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이었던 한정혜 의원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한 것이 선거를 의식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모 방송 인터뷰에서. 워낙 이제 김영춘 후보가 지금 부산에서 이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예. 동백전 형태로 본인이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대놓고 내가 당선되면 돈 드리겠다 한 거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과거에 진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연상할 정도이고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에서 이것이 정부 정책상 지금 코로나로 또